위례 어린이 기자단 배서령입니다. 날씨가 무척 덥네요. 그래도 스튜디오에 오니 너무 시원해서 좋네요. 오늘은 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책과 도서관에 관해 몰랐던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실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멀리 대전에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시는 이종건 관장님입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죠? 네, 고생은요. 어린이 기자 여러분을 빨리 만나고 싶어서 새벽 열차를 타고 달려왔습니다. 기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관장님 처음 뵀는데 인상이 참 온화해 보이세요. 네. 그리고 오늘 관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김지환, 박서영 기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자님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위례한빛초등학교 4학년 김지환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도서관장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어 아주 기쁩니다. 안녕하세요, 관장님. 가락초등학교 5학년 박서윤입니다. 저는 평소에 책과 도서관에 관해 궁금한 것들이 참 많았는데요. 오늘 그 궁금증을 풀 수 있을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관장님은 왜 도서관을 열게 되셨어요? 도서관은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네, 제가 젊었을 때부터 도서관을 연 건 아니고요. 직장 생활을 은퇴한 이후에 열었어요. 그동안 모아온 책도 많이 있고 계속 역사 공부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공부할 겸 또 지역사회에 조금이라도 문화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개인 도서관을 열었습니다. 관장님은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관장님은 어렸을 때 꿈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왜 교수님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 꿈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선생님이 되는 것이었어요. 특히 영어 선생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고요. 뉴스를 하는 아나운서가 그렇게 멋져 보였어요. 영어 선생님, 아나운서를 꿈꾸셨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일을 하고 계시네요. 네, 일찍부터 직장에 다녀야 해서 좀 늦은 나이에 대학을 다녔거든요. 늦게 시작한 공부가 재미있어서 내친 김에 직장 다니면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때부터 대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되고 싶은 꿈을 늦게야 대학에서 이루었다고 할까요? 평생 꾸준히 공부를 계속하면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이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관장님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하세요? 네, 하루 일하는 시간을 특히 정하지는 않고요.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일을 하고 해야 할 일을 계속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할 일이 있을 때는 하고 없을 때는 쉬고 그래요. 하지만 일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서 해야죠. 강의 준비, 원고나 책을 써야 할 때는 밤을 새우기도 해요. 하지만 식사만큼은 규칙적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걸어 다녀요. 선생님이 걸으시는 동안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노래 한 곡 추천해 드릴게요. 블랙핑크가 부릅니다. 떠나지 마 Just stay 지금 이 시간을 멈춘 채 너와 함께라면 난 I could die in this moment Forever young Forever young Blackpink is the revolution 네, 젊음을 영원히 참 저를 위해서 신경 써주신 선곡인 듯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음악도 자주 들으세요? 그러고 보니 취미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요즘 노래는 바람이 불어오는 곳, 또 내 맘의 강물 이런 거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우쿨렐레와 피아노를 배우는데 도통 실력이 늘질 않네요. 그런데 재미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그리기도 좋아하고 동네 산책도 즐겨 합니다.
관장님은 책을 20권도 더 쓰셨다고 들었는데요. 주로 어떤 장르의 책을 쓰시나요? 네, 주로 제 전공에 관련된 책을 쓰거나 번역을 했어요. 예를 들면 문헌정보학이란 무엇인가, 학교 도서관 가이드라인, 공공도서관 서비스 경영론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일상적인 글 수필을 쓰고 있어요. 저는 매일 경험하고 느끼는 생각을 메모하고 이 메모를 기반으로 해서 일기를 씁니다. 저의 수필집은 저의 일기라고 할 수 있죠. 일기를 책으로 내서 모두에게 보여주시다니 용감하신데요. 어떤 책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 수필집은 도서관에 피어나는 아카데미 연꽃, 책 읽는 세상은 아름답다, 너는 인문학 도서관에 산다, 실크로드 여행일기 이런 책을 냈는데요. 인기는 별로 없어요. 관장님이 모르는 곳에서 많은 분들이 읽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럴까요? 원장님,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혹시 당황한 적은 없으세요? 네, 강의 처음 할 때 첫 시간에 무척 떨었어요. 강의할 내용을 미리 작성해서 여러 번 읽고 갔는데요. 막상 수업에 임하니까 자료를 그대로 읽을 수도 없고 말은 잘 안 나오고 해서 무척 당황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오셨군요. 요즘 강의 준비는 어떻게 하세요? 네, 1시간 강의라면 3시간 정도 준비해요. 해당 과목의 교재와 참고 문헌을 요약해서 PPT를 만들고 소리내어 연습합니다. 학생들이 어떤 질문을 할지 예상해서 예상 답안도 생각해두고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는 유머도 좀 생각해둡니다. 유머까지 준비하시다니 관장님 학생들은 참 즐겁겠어요. 네, 그러면 음악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아이유의 블루밍. 뭐해라는 두 글자에 네가 보고 싶어 날 속맘을 담아 이모티콘 하나하나 속에 달라지는 내 미묘한 심리를 알까 아니 바쁘지 않아 Nothing 나나 잠들어 있지 않아 Insomnia 냐냐 지금 다른 사람과 함께이지 않아 나도 너를 생각 중 우리의 네모가는 꿈 엄지손가락으로 장미꽃을 피워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도서관에 가면 어느 도서관이나 책이 엄청 많은데요. 도서관장님들은 그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을 읽으시나요? 그리고 도서관장이 되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하나요? 네, 도서관장이라고 해서 그 도서관의 책을 다 읽을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책이 500만 권이 넘는다는데 도서관장이 그 많은 책을 어떻게 다 읽겠어요? 하지만 도서관장은 지식과 정보에 쉽게 접근하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들에게 그 길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죠. 또 뭐 물어보셨더라? 대답에 집중하셔서 잊어버리셨나 봐요. 또 하나는 도서관장이 되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가였어요. 네네. 도서관장이 되려면 대학교에서 문헌정보학을 공부해야 합니다. 문헌정보학과에서는 전체 학문을 분류해서 이를 체계적으로 안내하는 방법을 공부합니다. 전체 학문을 분류한다. 어렵네요.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생물학에는 생물의 분류라는 분야가 있어서 전체 생물을 계통적으로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안내하죠. 우리 인류도 생물 분류학에서 분류한 하나의 생물 종이랍니다. 저도 생물 분류학에서 하나의 생물 종이네요. 제가 왠지 엄청 중요한 존재처럼 느껴져요. 네, 그렇죠. 이 세상에서 하나의 역할을 맡아 하니까요. 좀 더 설명하자면 생물 분류학처럼 문헌정보학에서도 분류학이 있습니다. 이건 프랜시스 베이컨의 학문의 분류에서부터 나왔는데요. 모든 학문을 계통에 따라서 분류하는 거죠. 인문과학과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학 이건 가장 큰 단위로 분류한 것이고요. 우리나라 도서관에서는 주로
한국 십진 분류표를 사용해요. 도서관 서가에 꽂힌 책, 거기에 책 등을 보면 000부터 900까지 숫자들이 써 있잖아요. 그게 십진 분류에 따라서 붙인 거예요. 아, 기억나요. 제가 좋아하는 책들은 400번이 붙어 있어요. 저는 곤충을 좋아했어요. 네, 곤충은 자연과학, 생물학 쪽이니까 맞아요. 400번. 뭐 자세한 것은 여러분이 도서관을 이용하면 더 많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길고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 어렵네요. 도서관을 이용하면 바로 알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다음에 도서관에 가면 눈을 더 크게 뜨고 봐야겠어요. 네, 오늘 관장님과의 이야기들이 참 유익하고 즐거웠습니다. 네, 위례 어린이 기자단에서 불러주신 덕분에 저도 참 즐거웠습니다. 끝으로 음악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할까요? 안녕히 계세요. 본 방송은 성남문화재단 마을 미디어 지원 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